방정식에서 이제 판별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예요. 우리 2차 방정식 3학년 과정에서도 분명히 나오지. 3학년 과정에서도 나오는데 2차 방정식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흐름을 알면 돼요. 흐름을 알면 되는 게 일단 A는 0이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어떤 흐름을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요. 2차 방정식에 대한 뭐 정의라고 할까요? 그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요구하는 문제들도 충분히 있어. 어떤 소식이 있는데 이게 2차 방정식이 맞니 틀리니? 그럼 그런 거를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우변을 0으로 맞춘 상태에서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서 절대 A라는 게 0이 아니다. 즉 2차에 살아있을 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었다. 이 정도의 뭐 요구를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막 이런 말도 본 적 있을 거야. 한 근을 뭔가 2라고 했을 때 블라블라 문제를 푸시오 라는 말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이라는 것은요. 대입했을 때 능력이 성립되게 했던 x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표현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어떤 원리?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도 꽤나 많이 사용을 했었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게 우리가 지난 셀에서 많이 본 문제의 패턴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한 근이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있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얘는 뭡니까? 뭔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할 수 있었던 원리가 있었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근을 구하는 원리 중에 첫 번째는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까? 이런 걸 봐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당연히 있었지. 그리고 세 번째 뭔가 공식과도 같은 게 있기는 했었어. 그 공식을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고 했었다. 맞지? 혹시 기억나?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은 이 원리를 써서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원리였을까?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의 공식으로 가기 전에 한 큐에 갈 수가 없었거든. 아주 잘했어. 제곱분의 원리. 제곱분의 원리 뭔지 기억하죠? 네, 굳이 설명 다시 안 해도 되죠? 맞아. 이 과정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이제부터는 네 번째 뭐예요? 아까 질문했던 그냥 그런 활용 문제들에 대한 풀이밖에 없어요. 이 활용을 당연히 도형을 활용한 것도 많이 나오고 등등등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한번 봐보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부터는 뭐 할 거냐면 이 근의 공식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 거야. 근의 공식이 근의 공식 기억하나요? 근의 공식 기억해요? 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근의 공식 어떻게 됐을까?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b제곱 마이너스 4a. 아주 잘했어. 이번에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고 했지? 계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짝수 공식도 외워놨어? 외워놨어? 기억나? 짝수 공식도 한 번만 얘기해줄까? a분의 마이너스 b의 반 b 프라임 일단은 기억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아주 잘했다. 그래서 짝수 공식이 뭐 중등에서 막 안 외우는 애들도 있는데 고등에서 대다수의 문제는 거의 다 짝수 공식의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필수로 외워줘야 된다. 그럼 이걸 통해서 그냥 구하는 것까지만 봤던 게 중등 과정이라면 이번에는 좀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은요 때에 따라서 근의 형태가 세 가지로 존재하기도 해요. 첫 번째 중등에서도 나왔죠. 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실수인 근이라고 해서 보통 실근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방금 봤던 이런 유형은 x가 1 또는 2라는 근이 나왔던 거 맞죠? 같지 않은 서로 다른 두 실수의 근이 나올 수도 있었어.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었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래요. 근데 본이 한 인수분해는 된단 말이지. 단 제곱식으로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이제는 x가 마이너스 2의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얘는 두 개의 근이랑
같다라고 했었죠? 그 두 근이 똑같이 생겼을 뿐 이런 근을 뭐라고 표현했지? 중근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중근의 형태를 가질 때도 있어. 근데 이 둘을 통틀어서 아무튼 서로 다른 두 실수인 근이고 중근도 실수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둘을 합쳐서 우리는 뭡니까? 실근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2x에 뭐라고 할까요? 더하기 3으로 갈까요?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럼 예를 가서 보니까요, 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볼 거야. 일단 그냥 근의 공식으로, 짝수 공식으로 가보죠. 이제 짝수 공식으로 x 값을 잡아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야, 그죠?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로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2가 등장하는 거 알 수가 있어. 중등에서는 얘 존재하지 못하는 수예요 했지만 우리는 수의 영역이 확장이 됐죠. 얘는 어떻게 표현했었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주 잘했다. i를 가지고 있는 이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표현을 했던 거지. 따라서 허수로서 근이 나올 수도 있어. 허수로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인데 중등 과정에서는 해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배웠지만 고등부터는 이제부터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구나.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인데 근데 지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면 이 근들이 흔히 근의 공식 또는 근을 구해서 직접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여기까지 가지 않고 근까지 구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그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볼 수 있는지 볼게요. 예를 들면 허근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로 판단이 됐었냐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i라는 게 등장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본 거지. 여기까지 얘기해. 따라서 루트 안에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즉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근의 형태가 뭔가 잡히게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근의 형태가 잡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로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 뭐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때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0이라면 마이너스 2a분의 b만 남는 거죠. 그럼 근이 마치 하나처럼 보이게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가 0일 때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것도 보이죠. 따라서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걸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뭘 판단할 수 있는? 셋 중에 어떤 형태를 갖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얘를요 이름을 붙일 거예요. 뭐라고? 판별식이라는 거라고. 판별식은 뭘 판단을 합니까? 근의 개수 정도는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하는데 판별식에 대한 보호는 어때야 될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하는데 판별식에 대한 보호는 어때야 될까? 0보다 커야 되겠지. 중근을 갖는데 판별식에 대한 정보는 어때야 될까? 명확한 0이어야 돼.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판별식에 대한 정보는 0보다 작아. 이게 끝이에요. 이게 판별식입니다. 따라서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의 형태를 판단을 해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근을 갖는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해줄 필요는 있어요. 실근 갖는 조건이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어떤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는데요. 우리는 둘을 합쳐서 판별식은 0 이상이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된다. 엄연히 다른 표현이에요. 실근 갖는 것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은 다른 표현이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봐봐, 선생님 문제 풀기 전에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어떤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이번에는 보자. 우리가 첫 번째 판별식도요 어떤 것만 가지고 놀고 있냐면 개수만 가지고 놀고 있어 사실.
우리가 아까 근을 직접 구하는 원리는 당연히 기억은 했지만 사실 얘는요 근의 뼈대를 잡지 않고도 판단이 가능한 거잖아. 왜냐면 판별식이라는 정보는 첫 번째 버전은 뭐예요? 우리가 판별식하는 B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거든. 첫 번째 그냥 근의 공식에서의 루턴의 버전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버전이라는 거지. 그래서 개수만 가지고도 근의 개수가 판단이 되는 게 판별식이라는 거였어. 근까지 구하지는 않아도 됐었어. 뿐만 아니라 짝수 공식은요 우리가 구분을 짓기 위해서 4분의 1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짝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은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였던 거 기억나? 그러면 이것도 판별식으로서 얘 부호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 근까지 가지 않고 개수만 가지고 근의 개수 정도는 판단이 됐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 개수의 활용도가 하나가 더 있어요. 판별식도 개수만 가지고 노는 문제지만 이렇게 개수만 가지고 노는 걸로 활용도를 갖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있냐면 합과 곱에 대한 정보도 이제는 좀 바로 볼 수 있어요. 개수만 가지고. 뭐에 대한 합, 뭐에 대한 곱,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합과 곱에 대한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두 시근일 때도 합과 곱이 요구가 될 수도 있고 중근일 때도 마찬가지, 허근일 때도 마찬가지 요구가 될 수가 있잖아. 직접 근 구하지 않고도 요 정도는 우리가 개수만 보고도 바로 캐치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공식이 되는지는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이기는 합니다. 2차 방정식의 뼈대가 이럴 때 우리는 근을 뭐라고 잡을 수가 있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필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 중에서 내가 플러스인 거를 그냥 플러스 판별식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판별식 이렇게 써볼게요. 문제 될 거 없지? 그때 쌤이 뭐 할 거냐면 둘을 일단 그냥 더해보자 이 소리야. 둘을 더해보면요 어차피 분모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2a분의라고 써도 되는 거 맞죠? 보니까 마비가 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이에요. 플러스 루트 판별식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은 어차피 날아가잖아? 따라서 얘는 약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결론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근을 구하지 않고도 내가 합정보 정도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런 과정을 한 번만 더 할게요. 뭐에 대해서? 곱에 대해서. 곱에 대해서도 할게요. 이번에는 둘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4a 제곱 분해로 시작하면 되는 것 같아. 그 다음 뭐예요? 위에 거를 가서 써보니까 앞에 거 통일, 뒤에 거 통일, 풀마니까 합차 공식인 것 같거든. 그러면 b제곱에 마이너스 판별식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판별식 다시 한번 풀어야 되겠네요. b제곱에 마이너스 판별식 자체는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이렇게씩 잡히는 거 이해돼? 그럼 계산하면요 아무튼 b제곱은 날라갈 것이고 뭐가 남습니까? 4a제곱분의 4ac가 남습니다. 분해보면 얼마로 약분해요? 4a로 약분돼요. 따라서 얘는 a분의 c가 남는 것도 알 수가 있지. 따라서 개수만 알고도 그냥 곱공식 정도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어떻게? a분의 c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일단은 원래는 뭐도 있어요? 차에 대한 공식도 있기는 해요. 근데 차에 대한 공식은 아이들이 많이 까먹기도 하고 이거를 구하는 원리는 사실 합과 곱에 대한 정보를 알면 차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가 있거든. 이따 선생님이 원리를 한번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식을 다시 언급해줄게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는 없죠? 근데 한 시간 조금만 줄게요. 빨리 외워야 될 거 빠르게 외웁시다. 두 분의 합공식, 두 분의 곱공식 정확하게 외우기를 해줘야 된다. 괜찮죠? 네. 시간 더 줘야 되나요? 네.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를 볼게요. 115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딱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기기는 했는데 얘를 가지고 서로 간에 뭐 실근에 관한 조건, 중근 관련 조건, 허근 관련 조건을 구하래. 그럼 아무튼 그 셋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뼈대식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판별식에 대한 정보를 써볼 수 있는 건 맞겠지? 얘 짝수니까 짝수공식으로 갈게요. 그러면 B'의 제곱이 됩니다. 원래 B'은 정확하게 마이너스를 달아서 써야 되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인 거 제곱하나 이걸 제곱하나 똑같잖아. 그래서 판별식 쓸 때는 그냥 얘만 가지고 와서 써도 괜찮아요.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에 대한 정보가 판별식이고 계산을 해보면 이거죠. M제곱은 날라가고 6M 더하기 9. 이 정도 딱 남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했겠대요. 그럼 판별식이 어떻다? 어때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했기 위한 조건? 영보다 커요. 영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두근씩 풀하는 거야. 그럼 얘는 6m이 뭐 마이너스 9보다 크다 됩니까? 따라서 그냥 뭐 6으로 나눈 다음에 몇 번까지 생각하면 2분의 3보다 크다고 잡히면 되겠다. 네, 어려운 거 없고요. 두 번째는 중근을 갖는답니다. 중근 가지려면 판별식인 0이어야겠지. 그럼 얘가 능력 사건으로만 바뀌면 되다 보니 두 번째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세 번째,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럼 부동의 방향이 바뀌면 되죠? 왜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부동의 방향이 최종적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 이렇게 쓰는 게 끝이겠다. 그래서 굳이 하나하나 다 구할 필요 없이 뼈를 잡은 다음에 나머지 판단해가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그냥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그래, 이 문제의 실근을 갖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아주 잘했어요. 그것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면 된다. 실근 갖는 조건은 1번 사건, 2번 사건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음 거 넘어가죠. 7번 볼게요. 오케이. 이 문제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데 보자. 여기서 중요한 멘트들은 K에 관계없이 일단 성립을 하나 봐. K에 관계없이 성립을 하나 봐. 하지만 2차 방정식의 해석으로는 얘가 중근을 갖는 데죠. 우리가 중요한 용어의 캐치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럼 뭐부터 해석을 해야 하는가로 질문을 한다면 중근의 해석을 먼저 해주기는 해야 돼. 왜냐면 이 식 자체가 K에 관계없다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수식은 딱히 없거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중근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K에 대한 관계없이 저 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리는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리는 판별식이 어떻다? 0이라는 원리 쓰자는 거예요. 그럼 그것부터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도 짝수가 보이네요. 그러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지. 이게 지금 0인 거를 가지고 풀자는 거야. 그럼 정리합니다. K제곱 어차피 날아가는 거 보이죠? 그럼 앞에서 발생하는 것은 마이너스 2AK라는 걸 일단 보이는 것 같고 A제곱도 날아갈 따라서 B-1은 0 이렇게 되는 걸 일단은 낼 수가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다? 중근을 갖는 원리만 썼어요. 근데 그런데 새로운 등식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 새로운 등식은 K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우리는 K에 대한 무슨 식? K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는 식을 K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럼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하면서 문제를 봐도 괜찮다는 거지. 그럼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럼 뭘 대입해도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거든? 성립하려면 이 앞부분을 얼마로 맞추고? 0으로 맞추고 남는 것도 얼마라며? 0이라면 결론값은 성립이 됐던 거지.
그러므로 A는 얼마입니까? 0이고요. B는 1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 나쁘지 않지? 네, 넘어가자. 네, 8번 볼게요. 그러면은 8번. 이번에는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래. 이번에는 이 식이 공식을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래요. 그럼 어떤 식이 완전 제곱식이기 위한 조건은 사실 능력은 없지만 햄이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식의 제곱은 0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쟤를 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 근의 입장으로서는 무슨 근을 가져요? 중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완제가 되는 조건은 얘의 판별식이 0이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과도 같다라고 봐도 괜찮다. 2차 방정식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얘는 2차 방정식처럼 해석하면 이렇게 생겨야 되고 그때는 중근이 갖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갖는다라고 해도 그냥 판별식의 정보를 활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별식 가죠. b제곱 마이너스 4의 분배로 갑니다. 마이너스 4k 제곱 4k 마이너스 8일 것이고 지금 이게 0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보죠. 4k 제곱은 날라가고 이번에는 4k랑 만나니까 8k가 남아있다. 1이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7은 0인 것 같아요. 따라서 k는 8분의 7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한두 문제만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6페이지 한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근과 계산의 문제 좀 한번 볼게요. 122페이지 갑니다. 네, 한번 9번 문제를 보면은 요거예요. 일단 여기부터 이제 메인은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했지. 근 구하지 않고도 이 정도의 정보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나 봐. 왜냐면 뼈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혹시 두 분의 합공식 뭐였기? 기억나? 두 분의 합공식? 마이너스 A분의 잘했어.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두 분의 합은 이겠지. 그 다음 두 분의 곱공식이 혹시 기억나? A분의 C 잘했어. A분의 C.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잡히겠지.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럼 합과 곱의 정보를 아니까 나머지는 솔직히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1번부터 볼게요. 선생님 아까 굳이 차에 대한 원리는 설명을 안 하기는 했었거든. 근데 또 차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거 못 푸나? 아니요, 풀 수 있거든요. 우리 이거 중간고사 범위이기도 했었죠. 그치? 네. 차의 제곱은 저 두 정보 가지고 어떻게 나타내나? 먼저 물 제곱하고 합과 곱밖에 모르는데 차의 제곱 구하래. 합 가지고 합의 제곱에 뭐가 필요했어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필요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네. 그렇죠. 차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공식화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공식을 내가 잊어버렸어. 근데 그렇다고 한들 못 구하냐? 아니요. 변형식 통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제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진짜 알파 빼기 베타를 요구할 수도 있어. 근데 당장 차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곱을 구한 다음에 제곱분의 원리로 차를 가도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 뼈대를 기억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볼게요. 합의 제곱가니까 4고요. 마이너스 4배의 곱이니까 더하기 2까지 발생하겠다. 그지? 네. 따라서 얘는 얼마입니까? 뭐 6입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차에 대한 정보를 묻는 문제였다라고 칠게요. 그럼 뭐 풀만 루트 6? 이런 가능성이 살아있겠지. 어려운 거죠? 네.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게요. 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다. 갑자기 세제곱의 합 막 이런 게 등장을 해요. 세제곱의 합 막 이런 게 등장을 해. 기억나는 거 있어? 세제곱의 합을 합과 곱을 활용해서 얘를 좀 잡아줘야 되나 봐. 이번에도 곱셈공식 변형식을 썼듯 고등 과정에서의 곱셈공식 변형식을 쓰는 과정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혹시 있니? 있어 없어? 뭔가 인수분해도 뭔가 방향성은 있고 곱셈공식 변형식도 방향성이 있는데 웬만하면 변형식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 여기 파트는 선생님 써볼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되나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공식이 있긴 했는데 혹시 기억할까요? 기억이 안 나면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다시 정리는 해봐야 돼. 왜냐면 근계수에서 이렇게 근 가지고 노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근을 가지고 노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 합과 곱을 가지고 노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근데 합과 곱은 변형식에서 너무 좋아하는 원리잖아. 그러니까 곱셈공식 변형식 꼭 다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 얘에 대한 배경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거예요. 우리 곱셈공식 이거의 세제곱은 좀 이제 익숙해졌을 거야. 전체 세제곱은 앞에 거 세제곱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3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이거 그냥 쓸게요.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이런 공식이 있었다. 그지? 그럼 여기 세제곱 부분만 남기고 위에 다시 쓰면 이거예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다가 뒤에 있는 부분에 공통인수인 3 알파 베타를 가지고 묶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여기까지인데.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요구에 있는 세제곱의 합은 얘만 넘어가면 문제 해결이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세제곱의 합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곱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공식이에요. 그럼 얘도 공식 한번 가볼게요. 지금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보이는 것 같고 3 곱하기 2들의 곱입니다. 그럼 부호는 2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보여서 11 되는 문제인 것 같다. 괜찮지? 그냥 곱셈공식, 변형식 다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는 뭐 얘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전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개해보면 뭡니까? 알파 베타 보이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걔네를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더하기 1만 나누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알파 베타는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까지 가는 문제야. 따라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4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 방향성이 안 보일 때 뭐부터? 통분부터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얘 통분하면 이거지. 분모는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의 곱이 되는 것 같고요. 분자는 알파 입장에서는 베타 더하기 1을 곱하고 있고 베타한테는 알파 더하기 1을 곱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 그럼 얘 한번 해보자. 네, 다르네요. 그럼 얘도 전개해야 되겠네요.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 보이고 분의 1 이렇게 보입니다. 분자를 가서 보니까 알파 베타가 보이니까 이 알파 베타를 쓰고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1 더해보면 일단 2분의 1이다. 2분의 1에다가 2까지 더하라니까 2분의 5로 그냥 좀 쓰고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이해?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면 어차피 1이야. 어떤 분수분의 1의 형태는요 역수의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5분의 2라고 바로 써도 괜찮겠죠. 근데 이게 끝이죠. 딱히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선생님이 보자. 차에 대한 원리 문제가 하나 다 나왔기 때문에 차에 대한 공식 다시금 잡아볼게요. 아까 안 하고 넘어오는 차에 대한 공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이 있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공식이 있기는 했어. 방금은 차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차의 제곱에 구하는 원리는 활용을 할 수는 있었어. 얘는 곱셈공식 변형식이라고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곱과 같기는 했었다. 그럼 얘를 통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웬만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그냥 여기에 루트 시험으로서 구할 수가 있겠지. 차라는 것은요 보통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분명히 얘는 양수값이 되기는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위에 거에 루트 씌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원리다. 얘는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얘는요 굳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공식화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을 만들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얘를 활용해서 이제 공식 버전으로 한번 보여줄게. 보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는 절대값을 붙여야 되기는 할 거예요. 왜냐 알파가 빼기 베타가 진짜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는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주면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내보세요. 대입해볼게요. 루트에 얘 제곱 갑니다. a제곱분의 b제곱이라는 게 등장할 거고요. 알파 베타 대신에 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4c라는 거 보여지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루트에 a제곱으로 통일하면 될 것 같네. b제곱 마이너스 4ac 보이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맞지? 근데 보자. 우리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루트를 벗기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절대값이 등장하긴 해줘야 돼. a가 양수이면 그대로 빠지면 될 거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였어도 제곱 밖으로 빠질 때는 2로 빠져야 되기 때문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에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만 넣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아까 판별식이라고 보기는 했었는데 따라서 차의 절대값에 대한 공식은 있기는 해요. a 절대값의 루트 판별식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외우는 거를 까먹었어. 그러더라도 우리한테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거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